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물놀이, 휴가 이런 거 가신다고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예고했었던 물놀이 전용 선크림 추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장 중에 급히 들러서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자외선 차단제 추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반기에는 하반기 버전에 또 있냐? 없습니다. 당분간은 뭐 진짜 엄청난 자차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가 앞서 추천했던 자외선 차단제 제품들은 영상이 아직 다 있으니까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물놀이를 하실 때 추가적으로 뭐 전용 제품 살 필요 없이 제가 앞서 추천했던 그런 것들을 바르고 물놀이 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더 물에 강한 것들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실제로 그런 것들 썼고 물놀이 갔다가 왔는데 살이 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적게 발랐거나 그리고 대부분은 덧바르지 않은 분들인데 평소에 우리가 계속 밖에서 다닌다 그러면 뭐 여행 같은 거 그럴 때 제가 덧바르라고 하죠. 덧바를 때 2-3시간에 한 번씩 덧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물놀이는 어떨까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수성 실험이 보통 80분이라서 2시간은 조금 불안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저도 바르고 그랬어요. 오늘은 덧바르기에 너무 좋은, 물놀이 때 특히 좋은 스프레이 타입을 메인으로 소개를 할 건데 이 두 가지 모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뉴트로지나 제품이에요. 사실 얘네들은 올해 신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구입을 했었고 그때 이미 제가 써봤던 건데 그때는 활동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얘네들을 완벽히 테스트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서야 확실하게 테스트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다른 라인이에요. 얘는 울트라 쉬어고 얘는 지금 비치 디펜스라고 써 있는데 거의 사용감이나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같다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제품입니다. 크게 다른 걸 제가 못 느꼈어요. 데일리로 이런 스프레이 타입을 뿌리고 뭐 덧바르고 덧뿌리고 그러는 건 당연히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스프레이 타입 좀 되게 미세하게 미스트처럼 분사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옷에 묻기가 쉬워요. 이건 저는 물놀이 할 때만 썼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할 때도 처음부터 맨 몸에다가 이걸로 막 뿌려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세팅하고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이거 한 통씩 다 비웁니다. 가족이랑 같이 쓴다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온전히 덧바르는 용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이 스프레이 타입만 가지고 전신에 막 고르게 바른다 그러면 낭비가 아주 심하고 날려서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자 쓰시는 크림 타입, 로션 타입의 선크림을 먼저 몸에다가 뭐 수영복을 제외한 나머지 세팅을 하시고 그 위에 덧뿌리는 용도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막 넓은 그런 남자들 남편의 등짝 같은데요. 그런 데나 우리의 튼실한 허벅지 이런 데 종아리 막 이런 데에 뿌리기에는 매우 편해요. 손에 묻히지도 않고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해외 제품 중에는 스프레이 타입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 뉴트로지나 두 가지 제품이 차단력이 정말 좋으면서도 사용감이 좋고 가장 덜 건조했다. 스프레이 타입은 진짜 많은데 분사력이 일단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삐질삐질 분사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스프레이 타입 자외선 차단제인데 이렇게 될 거면 뭐하러 뿌려요? 어차피 이거 다 손으로 펴고 해야 되는데 유럽 제품 중에 은근히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지멋대로 분사되는 이런 제품이 많은데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고 스프레이 타입인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무조건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처럼 분사돼야 되고 미세 분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나마 일본 제품 요거 아네사 너무 유명한 아네사에도 이 스프레이 타입이 있어요. 이거 제품도 되게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출시를 안 했고 저도 이 제품을 일본에 갔을 때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차단력 좋고 뭐 너무 다 좋은데 뉴트로지나 제품이랑 비교를 하면 뭐라 그럴까 분사했을 때 그 미세 분사가 넓게 퍼지지
길어지지 않고 약간 좁고 날카롭게 분사가 되는 느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제가 실제로 뿌려봤어요. 막 남편 몸에도 뿌려봤는데 좁게 분사가 되니까 양은 일정 부위에 너무 많이 도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막 빠른 시간에 바르기에는 더 힘들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재구매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세요?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진짜 정말 미세하게 얘가 약간 더 소리도 그렇고 좀 곱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용할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 이 둘 중에 향은 요거 울트라 시어가 조금 더 은은해서 좀 호불호가 없을 그런 향이고요. 요 노란 색깔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조금 진한 그런 프루티 향 같은 건데 같은 값의 양이 더 많아요. 이게 184g, 얘가 141g. 그래서 저는 재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거여야 되는 이유는 못 찾았어요. 근데 둘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구입을 하실 때 상황에 따라 여건 따라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괜찮겠다. 둘 다 유기자차입니다. 두 제품 모두 햇빛으로 나가기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셔야 되고요. 최소 15분 전에는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권장이 아니고 진짜 무조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유기자차를 바르긴 했으나 미리 바르지 않고 뭐라 그럴까 막 그 지인이 허겁지겁 이제 햇빛에 갔는데 자차 안 발랐어? 안 발랐어요. 빨리 발라. 막 이렇게 해서 발랐는데 미리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강한 자외선 아래에서 피부가 실시간으로 익어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선크림 진짜 미리미리 발라주는 거 특히 유기자차 정말 중요하구나. 그게 귀찮아서 제가 아침에 무기를 쓰는 거니까. 얘네들도 내수성 80분이라서 못해도 2시간에 한 번씩은 뿌려주셔야 되고 저는 1시간에 한 번씩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요것도 제가 과거에 지인한테 뭐 미국 이런 데서 보면 스프레이 타입 선 다 쓸어오라 그랬더니 이것도 지금 선 스프레이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얘는 그건 아니고 애프터 선이에요. 뭔지 아시죠? 뭐 놀고 나서 집에 가서 쓸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얘가 이제 스프레이 타입인데 뭐 엄청나게 편리한 건 아니에요. 집에서 어차피 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밖에서 내가 지금 자외선을 차단했어. 자외선도 막고 있어. 그 와중에도 피부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케어하기 위해서 보습을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막 수영복 입고 벗은 몸에 막 뿌려가지고 스킨케어하는 그런 용도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바르고 막 물에 들어가서 놀고 나오고 들락날락거리고 더 바르고 막 이러다 보면 피부가 자차 성분의 물, 또 자차 성분의 물 이게 막 얹어지면서 뭔가 자차가 피부에 쫙 붙어서 좀 건조한 그런 느낌을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뿌려주면 보습에 좋고 그 후에 보습이 됐으니까 또 자차를 덧바를 때도 도움이 되고 그렇긴 한데 있으면 쓰지만 굳이 이거는 살 필요는 없는 게 뿌려가지고 열감을 내려준다거나 보습을 한다거나 또 자외선 차단제 그 건조로 인해서 각질 같은 거 일어나는 증상 이게 물에 젖은 상태에서 이 물이 마르면 자차가 뭔가 허옇게 일어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거 아니어도 수딩젤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얼굴에 쓰는 미스트를 뿌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대신 제가 다 써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써주시면 좋긴 좋아요. 여러분 귀찮더라도 수영장에 한번 갖고 가서 해보세요. 제가 하센티 미스트나 또 그 미스트 용기에다가 믹순의 다른 에센스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굳이 이런 거를 따로 사서 쓸 필요는 없겠더라. 낮에도 뭐 자차를 많이 덧바르는데 특히 유럽 여행 간다고 댓글 달리더라고요. 그때 노출된 다리에 뭐 선크림 덧바르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도 중간중간 더워서 얼굴에 미스트 뿌릴 때 피부에도 같이 조금 다리 같은데 노출된 팔 요런 데도 한번 뿌려주세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잊을만 하면 제가 한 번씩 이걸 얘기하는데 단종됐습니다. 그쵸? 24년 지금 1월까지예요. 이게 단종 마지막 제품인데 제가 드디어 대체품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리 찾은 것 같아. 근데 제대로 테스트를 못해서 이제야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거 뉴트로진하고요. 비치 디펜스 라인이에요. 요거는 선스틱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제가 추천하는 선스틱은 없었죠. 이거밖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이 키즈 선스틱 정말 저의 추억의 제품, 제 자외선 차단 인생과 함께 해온 제품 중에 또 하나인데 요거랑 향까지 비슷해요. 제가 이걸 처음에 딱 물놀이를 가서 이걸 탁 꺼내가지고 쓰는데 막 그거 있죠.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막 친구들이랑 수상 스포츠하고 이럴 때 그 추억이 막 생각나면서 잠시 젖어들었습니다. 요거 두 개 사용감 너무 똑같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촉촉한 선스틱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촉촉함은 절대로 수분감이 아니고요. 유분감이 꽤나 많이 더해진 그런 촉촉함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데일리하게 이렇게 쓰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옷에 묻으면 그냥 그건 난리 납니다. 물놀이 하는 용도로만 추천이고 뭐 수영복 같은 거를 피해서 이렇게 바를 때 묻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빨고 나서 특별히 막 수영복이라서 그런가 얼룩진 그런 거 크게 못 느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몸에는 잘 안 써요. 써도 뭐 그냥 팔 정도 이런 데 발라봤고 집중적으로 쓰는 건 얼굴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 제품 설명을 드릴 때 다 말했었는데 다른 자체는 아무리 좋아도 진짜 계속 물에서 들락날락 하다 보면 뭐 차단은 너무 잘 되지. 근데 피부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건조해지는 거 느꼈을 거예요. 그거는 자외선 차단제라서 어쩔 수 없어요. 덧바르다 보면. 근데 이거는 유분감이 있어서 물을 계속 덮어 써도 유분 코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짝 마르지를 않아요. 너무 촉촉했어. 그래서 진짜 이거밖에 대안이 없었고 그 이후로 썼던 수많은 선스틱이 대체가 될 수 없었는데 얘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더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작아서 섬세하게 바를 수는 있는데 막 빠르게 바르기에는 크기 차이가 이렇게 보여요. 크기 차이가 상당히 다르죠. 되게 후딱후딱 쓱쓱쓱쓱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단점은 이게 유기자차라서 눈시림 보고가 있어요. 저는 평상시에 이걸 안 쓰니까 뭐 실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물놀이 하다 보면 눈에 막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물 때문인지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고 또 정신없이 놀다 보면 물이 들어가도 저는 뭐 시리고 따갑고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썼는데 전혀 사용에 지장이 없었는데 제 친구 아들이 이거 썼을 때 눈이 시리다는 그런 아주 섬세한 아이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저는 저희 아들한테는 쓰지 않고 저만 쓰고 있어요. 저 혼자만 썼습니다. 물놀이 할 때 진짜 아주 촉촉합니다. 물놀이 할 때 화장을 하고 나는 물놀이를 한다. 화장 위에 덧바르는 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비추천이고 화장 밑에 깔 수는 있지만 굳이 얘를 깐다고 해서 그 위에 화장을 해버리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생얼에다가 생 피부에다가 바르고 덧바르고 촉촉하게 코팅하면서 놀 때 아주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또 추가로 소개할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테스트가 채 완료되지 않아서 소개를 못했던 그런 제품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요거 작은 거 스쿠 기억나죠? 이게 30g에 8만원대, 할인을 해도 7만원대. 이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비싸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랑 정말 비슷한 효과와 사용감의 가성비 제품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일본 제품입니다. 바로 세이키세예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유명한 일본의 고세 있죠. 고세의 설기정이라는 건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가 알던 브랜드 설기정이 리브랜딩해서 세이키세가 됐습니다. 진짜 이 두 개가 사용감이 거의 비슷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같은 데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정도로 비슷한데 지금 얘가 65ml예요. 지금 용량 차이 보이시죠? 65ml면 거의 2배가 넘는데 가격이 2만원대입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짜. 이거 써보고 좋았던 분들 너무 건조해서 1차로 선크림을 요거를 바르시는 분들은 이거 세이키세 꼭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스쿨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것도 혼합자차입니다. 세이키세에 톤업 무기자차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색깔 차이 보세요. 혼합 무기 있는데 이것도 차단이 잘 되고 너무 좋은데 라벤더 색상의 톤업이에요. 근데 그게 좀 약해요. 뭐에 비해서 약하냐면 스킨앤랩 우리 무기자차 발랐을 때 그건 하얗고 얘는 라벤더인데 발랐을 때 얼굴이 좀 뽀얘지는 느낌은 이게 더 약하다. 그래서 스킨앤랩 무기자차 써보신 분들 중에 난 피부가 어두워서 그 백탁이 조금 나에게 밝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테스트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2만원대.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죠. 사용감은 스킨앤랩보다는 촉촉하고요. 전에 추천했던 아임프롬의 무기자차 그거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제품이에요. 다만 아쉬운 점은 차단은 참 잘 되는데 예민한 분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눈시림도 없었고 다 괜찮았는데 이게 피부에 안 맞는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종의 뒤집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안 맞았을 때 성분이 특히 내 피부에 안 맞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긋불긋한 반점 같은 거죠. 여드름이랑은 조금 다른. 물론 끊고 기다리면 진정이 되긴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추는 아니고 나랑 잘 맞기만 한다면 저는 괜찮았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꽤 잘 만든 무기자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용감이 아주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드디어 출시된 스킨앤랩의 대왕 쿠션입니다. 이 크기로 나왔습니다. 크기 차이 보여드리면 이 정도 크기 차이예요. 되게 크게 나왔죠. 이것도 곧 공부를 할 건데 내용물이 같아서 사실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사용법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대왕 쿠션 안 써본 분들은 처음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약간 당황할 수 있거든요. 퍼프가 커지면 진짜 얼마나 편한지 지금 보시면 제 손가락이 4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약간 헐거운 그런 느낌이 있죠. 이거는 제 손이 기준이 아니고 저보다 손이 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골프 치러 갈 때 이 큰 거 이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얼굴이 꼭 우리보다 크다 이런 것보다는 빨리 후딱 바를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은 특히 화장을 안 하잖아요. 화장을 안 하는 분들은 선크림을 사실 엄청 공들여서 섬세하게 바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고르게만 대충 두드리면 끝나기 때문에 클수록 좋아요. 장난 아니죠. 얼굴을 이만큼을 다 가려요. 그냥 이렇게 막 두드려서 그냥 바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껴서 바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3개를 손가락을 이렇게 딱 펼쳐요. 힘있게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몸에 바를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바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묻힌 다음에. 근데 이제 그렇게 바를 땐 약간 러프하게 바르는 느낌. 정말 선크림을 고르게 빨리 후딱 바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화장 위에 이 큰 걸로 수정을 할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섬세하게 발라야 돼. 그럴 때는 손가락을 끼워서 여기만 힘줘서 바르지 말고 여기 아래쪽.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고가 위아래가 있잖아요. 이 영어가. 그러면 이 위아래로 구분해서 써요. 그래서 위쪽에서 한 3분의 2 정도 이만큼을 사용을 하고, 이 아래쪽은 보통 안 쓰거든요. 묻힐 때도 이 아래쪽은 안 묻힌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확실히 고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두드리면 조금 더 꼼꼼하게 바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 썼을 때처럼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조금 힘을 줘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잡아줘. 그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쓰면 아주 좁은 부위에도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를 수가 있어요. 운동 갈 때는 그냥 생얼에다가 정말 고르게만 바르고 간단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제가 대충 바르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그냥 진짜 푹 찍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막 다다다다다 그냥 몇 번만 두드려도 싹 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크기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이게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이래서 진짜 대왕대왕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거는 백탁이 있잖아요. 뽀얗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르고 싹 끝내버리면 요런데 깊은 곳에 안 발린 곳과 바른 곳의 피부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요. 저는 그게 사실 쓰면 쓸수록 좋았던 게, 드러나니까 내가 소홀히 바른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새로운 문물을 접했을 때 당황하는 그런 초보분들이 벌써부터 그려져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려 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당분간 자외선 차단제에서는 좀 해방이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제가 골라서 거르고 했던 그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젠 제가 쓰고 있어요. 막 새로운 거 막 테스트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인데도 피부톤이 진짜 조금 더 밝아진 게 느껴져요. 제 원래의 톤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 자외선 차단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봄까지 제가 썼을 때 살짝 밝게 뜨는 것 같았던 그런 파운데이션들이 피부에 딱 맞아갈 때 그 묘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외선 차단 잘 하셔서 본래의 피부색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